우리 수력 충전 드디어 마지막 장 정비라고 반비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1번 수직선 위의 점 ABCD의 좌표를 기호를 나타낸 거래. 그럼 먼저 A는 마이너스 4,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A는 마이너스 4 딩동댕 맞고, B 마이너스 2분의 5 얘를 뭘로 고쳐보면 돼? 대분수로 고쳐보면 되지. 2와 2분의 1이네. 마이너스니까 여기 0점에서 마이너스만큼 마이너스 2만큼 잠깐 마이너스 빼먹었네. 마이너스 2만큼 간 뒤에 두 칸으로 나눈 것 중에 얘를 두 칸으로 나눈 것 중에 한 개만 갔으니까 2로 마이너스 2만큼 가고 두 칸 중에 한 칸 맞습니다. 그 다음 C는 0에 가 있는 거 맞고요. D는 3 맞고, 그럼 2를 대분수로 바꿔보면 2, 3은 6, 그 다음 1. 그래서 세 칸만큼 가고 두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여기가 2가 됐어야 되는데 여기는 4하고 2분의 1이니까 2분의 9라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2분의 7이 2라고 했으니까 틀린 것은 5번입니다. 그 다음 2번 순서상 앞에 있는 게 x이고 뒤에 있는 게 y야. 그리고 앞에 있는 게 x이고 뒤에 있는 거 y인데 이 순서상 두 개가 서로 같대. 그러면 x는 1번 3-a가 누구야? x는 3-a이고 이것은 2야. 그러면 얘네 둘이 이제 방정식이 성립하니까 나는 a 값을 알고 싶지? 그럼 a를 오른쪽으로 보내면 A가 오른쪽으로 가고 이 상수를 왼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럼 이항을 하면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3-2가 A게 돼서 그래서 A가 얼마이다? 1이다. 다음 동일한 방법으로 Y를 구해보면 Y는 첫 번째 Y가 5인데 이거 오른쪽으로 보낼게. 어차피 우리가 미지수가 왼쪽에 있는 게 편하니까 얘부터 쓸게. Y는 B 플러스 3이고 이거랑 누가 같다는 거야? 5가 같다는 거지? 그럼 난 B를 알고 싶으니까 이렇게 옮겨도 되고 누구에다 3을 더하면 돼. 2에다 3을 더하면 그러므로 B는 2겠지. 2 더하기 3이 5일 테니까 이항해도 되고. 자, 그래서 A가 1이고 B가 2야. 그랬을 때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는 1 더하기 2는 3번. 그래서 3번이 답. 그 다음 오른쪽 점 AB는 2사분면 위의 점이래. 자, 2사분면 위의 점이라는 것은 4분면을 그렸을 때 우리가 X축이 여기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여기서부터 1, 2, 3, 4분면인데 자, 그러면 1사분면은 풀, XY 풀, 그 다음 마풀, 그 다음 마이너스, 그 다음 풀마 이렇게 됐을 거야, 부호가. 그런데 2사분면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겠지. 그러면 A는 앞에 있는 X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뒤에 있는 거 플러스여서 2사분면 위에 있는 거고 CD는 4사분면 위의 점이니까 앞에 있는 X가 4사분면 앞에 있는 즉 X가 4사분면 플러스니까 C가 플러스 D가 마이너스 이렇게 됐을 건데 자, 이 점일 때 점 AC 자, AC 자, A하고 C를 곱하는 건데 A는 마이너스고 C는 플러스야. 자, 그러면 부호가 다른 플러스 마이너스를 곱하면 얘네 둘의 곱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하나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네. 자, 그 다음 B는 플러스고 플러스. 그 다음 D는 마이너스. 마찬가지. 그래서 얘네들을 곱하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가 하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됐겠네. 그럼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얘는 제 몇 사분면 위의 점이야? 3-4분면 제 3-4분면 위의 점이 됩니다. 답은 제 3-4분면. 자, 그 다음 4번. 점 P와 Q에 대해서 점 P가 마이너스 A이고 마이너스 7인데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란 얘기는 Y축은 그대로 쓰고 누구만 달라지는 거야? X축의 좌표만 변화하는 거지. 부호를 바꾸는 거지. 그래서 X축만 부호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점이 누구여야 돼?
Q점이 대칭 이동했으니까 X축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A이고 Y축은 그대로 쓰는 거지. 마이너스 7이야. 그런데 얘가 2점하고 같대. Q점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아까 2번 문제랑 동일해. 앞에 있는 게 X이고 앞에 있는 게 X야. 그럼 두 개의 X가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X는 첫 번째 b 플러스 3이고 얘가 누구랑 같다? a랑 같다. 이렇게 풀려고 했더니 미지수가 두 개잖아. 그래서 y를 봐야겠네. y는 얘가 뒤에 있는 게 마이너스 7이고 얘 앞에 있는 얘가 Q점이 Y인데 A-4가 동일하게 마이너스 7로 같아야 돼. 난 A 값을 알고 싶으니까 얘를 오른쪽으로 이항시켜서 A는 마이너스 7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3이네. 자, A가 마이너스 3인 걸 알게 됐어. A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여기에다 A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겠지? 그래서 b 플러스 3이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이거 옮겨오면 되겠네. b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이다. 이랬을 때 뭐를 구하란 얘기야? a 마이너스 b를 구하래. a는 자 a 마이너스 b. 그러므로 a 마이너스 b는 a는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 b가 마이너스 6인데 주의해야 될 거 마이너스 6을 이렇게 계산한 게 아니라 b가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얘를 무엇으로 바꿔줘야 돼? 잠시. 자, b가 마이너스인데 여기를 뭘로 바꿔줘야 돼? 마이너스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로 바꿔줬더니 마이너스는 계산을 못하니까 마이너스를 뭘로 바꿔줘야 돼? 플러스로 부호를 바꿔줘야 되겠지. 그럼 뒤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마이너스 3 플러스 6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가야 되니까 플러스 3이 답이겠네. 그래서 5번이 답이야. 자,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원기둥을 붙여놓은 빈 병에 일정한 속도로 우유를 넣을 때 우유를 넣은 시간 x초와 그 다음 우유의 높이 y축 사이의 관계를 구하래. 자, 그럼 얘는 처음에는 병의 높이가 병의 가로가 좁기 때문에 어떻게 오를 거야? 좀 빠르게 왜? 작으니까 빨리빨리 차겠지. 근데 이게 넓어졌어. 그럼 시간당 차야 되는 게 많아지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야 돼? 느려져야 돼.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문체가 한번 바뀌기 때문에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다가 좁으니까 빠르게 차다가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느려져야 되겠지. 그럼 그런 그래프는 어디 있어? 5번이 답이겠네. 자, 그럼 1번 같은 것은 일정하잖아. 시간당 일정한 비율로 높이가 증가해. 변화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하나의 원기둥을 그대로 채울 때 그래서 원기둥이든 뭐 직사각형 기둥이든 어쨌든 높이의 넓이의 변화가 없는 것을 그대로 채워갈 때 얘는 이렇게 일정하게 봅니다. 그래서 높이 변화가 없는 것들, 굵기 변화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이 1번의 식이고 2번은 서서히 느려져.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변하는 구간이 있는 게 아니라 서서히 느려져. 즉 이렇게 생겨가지고 서서히 위에가 넓어지기 때문에 서서히 처음에는 빠르게 차는 듯 하다가 좁으니까 넓이가 넓어질수록 천천히 느려지게 되는 이런 곡선이 될 거야. 그럼 반대로 얘는 처음에는 느려지다가 즉 처음엔 넓었단 말이야. 그래서 천천히 가다가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게 되는 형태를 취하게 되겠지. 자, 4번은 반대로 처음에 어떻게 되다가 천천히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통로가 좁아지면서 어떻게 빠르게 올라가는 빠르게 올라가는 이런 곡선을 취할 수 있을 거야. 정답은 5번이 답입니다. 다음 6번. 다음 중 정비례 관계인 것은 자, 정비례 관계라는 것은 y는 ax 꼴이어야 돼. 어쨌든 x값과 변수가 곱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1번 시속 x로 1000km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그럼 거속시를 먼저 그려봐야 되겠네. 거속시. 내가 모르는 게 뭐야? 시간이지. 시간을 알고 싶어.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구해야 돼? 속력분의 거리로 구해야겠네. 자, 그래서 시간이 y이기 때문에 y를 구하고 싶은데 속력이 누구야? 얘지. 그래서 x분의 그때의 거리가 100이네. x분의 100. 얘는 반비례식이야. 그래서 땡 틀렸어. 과자 36개를 x명이 똑같이 나누어 갖고 싶대. 그랬을 때 한 사람이 갖기에는 과자에서 y를 알고 싶은데 y는 36을 누구로 나눴어? x로 나눴어. 뒤 아래 이 x를 어디다 써야 돼? x분의 36이지. 자, x가 밑으로 와 있다는 얘기는 얘도 반비례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도 아니지. 자, 리본
150cm를 X조각으로 똑같이 또 나누네. 그랬을 때 리본 한 조각 Y는 전체가 150이었는데 얘를 X로 나눴대. 마찬가지 X분의 150이겠지. 얘도 반비례식이니까 아니야. 한 개에 200원인 사과 X개 무게. 자, 사과가 하나면 200원하고 곱해서 200g일 건데 사과가 두 개야. 그러면 200하고 2를 곱했으니까 400이야. 그래서 y는 200에다 누구를 곱하면 된다? x를 곱하면 된다. 그래서 x하고 변수하고 곱해지는 거지. 그래서 얘가 정비례식이므로 얘는 맞습니다. 그 정답은 몇 번? 4번. 자, 넓이가 300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 선생님이 처음에 반비례할 때 얘기했지. 넓이는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이야. x하고 y를 곱하면 넓이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300이 돼. 그럼 얘를 y값으로 정리하고 싶지? 그래서 x를 양변에 나눠. 그럼 x가 없어지고 y밖에 안 남는데 y가 x분의 300이다. 그래서 얘도 뭐야? 반비례식이겠지? 그래서 정답은 얘도 틀렸으니까 4번이 맞아. 자, 그 다음 7번.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가 두 점 사이를 지날 때 A, B의 값을 구하래. 자, 정비례 관계이긴 한데 A 값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앞에 있는 게 X, 뒤에 있는 게 Y. 좌표 값을 대입을 해서 A를 먼저 구한 후에 B를 구해볼 거야. 그러면 X 이제 대입을 해보자. Y가 12이고 A가 뭔지 모르겠지만 X가 2래. 곱하기 2. 그럼 2에다 누구 곱해야 12야? 2로 나눠도 되고. 그래서 A는 얼마이다? 2, 6, 12, 6이야. 그러면 6이기 때문에 우리가 Y는 6X의 그래프구나 라고 도출을 했고 B-18을 또 얘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게 X, 뒤에 있는 게 Y 그걸 또 똑같이 대입을 해가지고 B값을 구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Y축이 18이고 6 곱하기 X가 B야. 얘도 마찬가지로 6하고 누굴 곱해야 돼? 양변 6으로 나눠도 되고 나눠보면 B는 마이너스 B, 그러므로 B는 마이너스 누구이다? 3이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이고 A는 6인 값이 어디 있을까? 자, 2번이 답이야. 자, 8번. 다음 중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이 식만 우선 보고 나서 유출을 해보자. 정비례 관계. 우선은 정비례 관계인 거 알 수 있고, 왜? y는 ax꼴로 돼 있잖아. x하고 이 상수를 두 개를 곱해줬어. 근데 이 상수가 마이너스 값이야. 자, 그러면 이러한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1번, 원점 1번, 원점을 지나는 무엇이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 형태이다. 그 다음 2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상수가 마이너스 a가 즉 0보다 작으면 몇 사분면 지난다? 2, 4, 4분면을 지나고 있을 거고. 자, 그 다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렇게 원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형태였을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3번 하향하는 즉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될 거고 그 다음 마지막 자, X축이 얘가 X에서 여점에서 예점으로 이동을 하고 싶어. 그럼 X는 이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하는 거지. X값은 증가할 때 Y값은 어떻게 해야 돼? 밑으로 내려오니까 감소하네. 즉 4번 X가 증가할 때 Y는 어떻게 하다? 감소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만 보고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첫 번째 그럼 여기에서 옳지 않은 걸 한번 구해보자. 첫 번째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다. 오른쪽 아래 여기 있었지.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다.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 그래서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이거 틀렸네. 자, 원점을 지난다. 원점을 무조건 지나야 되겠지. 그 다음 2, 4분면과 4, 4분면을 원점 지나고 2, 4분면, 4, 4분면을 지난다.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이야. 그 다음 점 얘는 대입해보면 되지. Y는 마이너스 3분의 2 x값 x인데 이 x 대신에 뭐를 써보겠다는 얘기야. 이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보자. 곱하기 마이너스 3 약분하고 마이너스가 두 개 있기 때문에 플러스 2가 되겠네. 아, 그럴 때 플러스 2 얘도 맞네.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옳지 않은 거 2번이 정답이야. 다음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 하나하나 대입을 해봐야지. 자, 첫 번째 1번. 얘가 앞에 있는 게 x고 뒤에 있는 게 y야. 그럼 앞에 3을 대입해 볼게. 그럼 마이너스가 있고 약분하면 마이너스 12. 얘는 마이너스 12가 됐어야 되니까 틀렸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x가 4야. 여기다 4를 대입해주면 되네. 약분하면 마이너스가 하나 있고 4, 9, 30, 마이너스 9. 아, 그래서 이거 정답이구나. 나머지는 안 해봐도 틀렸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자, 다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 위에 점 B와 X축의 점 A가 5,0이래. 그러면 여기가 5,0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이야? 5겠지. X값만 5,0, Y는 없고 여기까지가 5니까 얘가 5야. 그랬을 때 Y축의 점 C로 이루어진 직사각형 OABC의 넓이가 30이래. 자, 넓이가 30이래. 자, 넓이는 어떻게 구해?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야겠지. 그런데 여기가 5야. 그럼 높이가 당연히 누구야? 여기가 30이 되려면 여기가 6이어야 되잖아. 아, 그러면 B점 좌표를 구할 수 있겠다. 이 B점의 좌표는 X는 누구고 여기가 5,래잖아. X가 5고 Y는 6이야. 그래서 여기가 6이겠네. 그러면 5,6의 좌표를 가지고 있어. 이때 상수 A 값을 구하래. 그럼 5,6인 거를 도출했기 때문에 이 반비례 그래프 시계에 X 앞에가 X 뒤에가 Y 이 좌표를 순서쌍을 대입을 해보면 6은 Y가 6이니까 6은 X 5분의 A야. 그러면 양변은 5를 곱하면 그러므로 A가 누구다? 그렇지. 약분해서 A밖에 안 남았으니까 30인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1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 중요한 문제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와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가 점 A에서 만납니다. 자, A에서 만나. 그랬을 때 A점의 X좌표가 2래. Y는 모르겠지만 X가 2래. 그러면 이걸로서 A를 도출해야 되는데 둘 중에 어떤 걸 먼저 해봐야 돼? 자, 여기에는 미지수가 하나 더 있잖아. 난 지금 Y축의 좌표도 모르는데 A도 몰라. 그럼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 다 구할 수 없겠지. 그래서 뭘 해봐야 돼? 1번식에다 반비례식에다 X값을 대입을 해서 Y값을 구해보자. X가 2래. 그때 Y값은 얼마일까? 약분하니까 1이겠네. 아, 그래서 여기에 순서쌍이 2,1인 것을 알 수 있어. 그러면 두 개 X하고 Y의 좌표를 알았기 때문에 앞에 게 X이고 뒤에 게 Y겠지. 이것을 다시 정비례 그래프에 대입을 해보면 되겠네. 그러면 Y가 1이었는데 A에다가 X가 2를 곱해봐야 되겠지. 그럼 2로 나눠서 A값만 남는데 여기도 2를 나눠주니까 그러므로 A가 누가 돼야 돼? 2분의 1이 돼야 되겠다. 정답은 몇 번? 1번이 답이야. 그러니까 먼저 알 수 있는 거 먼저 대입을 해서 푼 다음에 두 번째 모르는 것에 다시 한번 X, Y의 상수를 대입해가지고 변수를 대입해서 톱니의 수가 각각 20개, 30개인 톱니바퀴 A, B가 서로 맞물려서 돌고 있다. 톱니바퀴 A가 X바퀴 도는 동안 톱니바퀴 B는 Y바퀴 돈다고 하냐. 톱니바퀴 A가 12바퀴 돌 때 톱니바퀴 B는 몇 바퀴 도는지 구하래. 자, 그럼 톱니수의 문제가 나오면 이건 최소 공부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톱니수가 큰 게 A의 톱니수가 20개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A의 톱니수가 20개 있고 작은 거인 톱니가 다른데 B의 톱니수가 누구다? 톱니수가 5개야. 그럼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 톱니수와 바퀴수는 A 톱니수가 20개 하고 B 톱니수가 5개인데 얘네들이 어쨌든 같이 돌아가다가 만났을 때를 생각해야 돼. 만났을 때 그러면 A 톱니수가 20개니까 A 톱니수가 한 바퀴 회전한다고 하자. 한 바퀴 회전했어. 그러면 한 바퀴 20개가 한 바퀴 회전했으니까 톱니는 전부 몇 개겠어? 여기서부터 쭉 돌아서 20개 딱 돌아야 여기 도착을 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20개가 돌아서 다시 올 때가 20개가 됐고 톱니가 20개가 돌았겠지? 자, B 톱니수는 5개인데 얘랑 만나려면 20개를 돌아서 몇 개가 돼야 돼? 여기도 20개가 돼서 어쨌든 똑같아져야 되니까 B 톱니 바퀴의 회전수는 몇 개가 돼? 5, 4, 20이니까 몇 바퀴 회전해야 돼? 4바퀴를 어떻게 회전해야 똑같이 20개를 돌아서 만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톱니수가 각각 20개야 30개야. 그러면 A 톱니수 이걸 구할 때는 두 개가 만났을 때 얘네가 두 개가 똑같아야 되니까 A 톱니수에다가 A의 회전수를 곱했을 때 B의 톱니수와 B의 회전수를 곱한 값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두 개가 만나겠지. 그래서 지금 예시에서 보면 톱니수가 20개였어. 그러면 한 바퀴 회전해서 얘가 곱해서 20이었는데
마찬가지 비톱니수는 5개였지만 4바퀴를 회전하면 다시 20개가 돼서 2개가 같아지는 거잖아. 이런 공식으로 한번 풀어볼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문제에 있는 식으로 한번 봐보자. 문제에 톱니수가 각각 A는 20개였어. 20개. 그리고 30개인 톱니바퀴 B는 30개였고 그런데 톱니바퀴 A가 X바퀴 도는 동안 회전수가 X였는데 톱니바퀴 Y는 얼마큼 도는 거? Y바퀴 돈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그러면 20X는 30Y인데 우리는 Y에 관한 관계식으로 풀어야 되잖아. 그러므로 Y가 30으로 나누게 되면 3분의 2X가 되겠네. 자, 이러한 관계식을 도출을 했어.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 톱니바퀴 A가 12바퀴를 돌았대. 자, A의 톱니바퀴 수는 X였단 말이야. 아, 그럼 얘를 X는 12로 대입을 해서 풀어보면 되겠구나. X 대신에 누굴 넣으면 돼? 톱니바퀴 X 대신에 누구를 넣으면 돼? 곱하기 12를 넣어보면 되겠지? 그 약분했더니 2하고 4가 남아서 2하고 4를 곱하면 누구다? 8바퀴가 된다. 그래서 정답 B바퀴는 몇 바퀴 돌아야 돼? 이게 Y의 수였으니까 8바퀴를 돌아야 되겠네. Y만큼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8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8cm인 정사각형이 있다. 점 B에서 출발해서 C까지 움직일 때 선분 무엇을 구하라? 삼각형 ABP의 넓이가 Y래.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이쪽이, 지금 얘가 정사각형이란 말이야. 한 변의 길이가 8인. 그럼 이쪽이 8이니까 이쪽도 마찬가지 얼마야 돼? 8cm일 거고, 그 다음 밑에 여기는 B에서 P까지가 X만큼이었어. 그때의 넓이가 Y야. 그럼 이 넓이, 삼각형 넓이 얼마? Y, 삼각형의 넓이 Y는 어떻게 구해야 돼?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X, 높이가 8이었네. 8, 그래서 약분하니까 4X야. 그래서 그러므로 Y는 4X의 식을 도출을 했어.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삼각형 ABP의 넓이가 20일 때 선분 BP의 길이, BP의 길이는 이거였는데 그럼 뭘 알고 싶다는 얘기야? X값을 알고 싶다는 얘기지? 이 X값을 알고 싶은데 우리는 삼각형 넓이가 뭐라고 알고 있어? B라고 알고 있지? B가 얼마래? 20이래. 그러면, B래. Y가 20이래. 그럼 Y 대신에 20을 대입했을 때 4X값을 우리는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X는 당연히 누구겠어? 4할 때 누굴 곱해야 돼? 그러므로 X는 5이다. 그래서 4의 X값이 여기 BP의 길이니까 X는 5이다라고 구하시면 될 것 같아.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 자, 그 다음. 소금물 X 속에 소금이 10g 녹아있다. 이 소금물의 농도를 Y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라. 자, X,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래. 그러면 우리가 Y간에서 정리를 할 건데 Y는 소금물의 농도야. 자, 농도 구하는 식. 농도는 어떻게 구했어? 소금물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농도가 %이기 때문에 뭐를 곱해야 된다? 100을 곱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해보자. 농도가 즉 Y니까 Y는 1번 농도 Y는 얼마야? 소금물이 X였고 X분의 소금물이 아래로 가야 돼. 다음 소금이 얼마야? 10이었는데 농도가 %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야 돼. 그러면 X분의 누구이다? 1000이다. 그렇구나. Y는 X분의 1000이다 라고 구해보시면 되겠지. 그랬을 때 농도가 얼마래? 농도가 20%일 때, 자, 농도는 Y였어. Y 대신에 20을 대입해보면 되겠네. 그랬을 때의 소금물의 양을 구하래. 소금물의 양은 X였잖아. 농도가 20일 때, 즉 Y가 20일 때 X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Y 대신에 누굴 넣어보면 돼? 20을 넣어보면 되지. X분의 1000이다. 그래서 20이 되려면 얘
얘네 누구로 나눠야 돼? 모르겠어. 그럼 뭘 곱하라고 했어? 역수를 곱해야 돼. x가 앞에 있으면 역수를 먼저 곱해보면 쉬워. 그래서 얘네들이 약분돼서 여기는 1이었고 여기에다도 똑같이 뭘 곱해줘야 돼? 1000분의 x 역수를 곱해줘야 되겠지? 그럼 50이네? 그럼 x값에 50이 남았기 때문에 뭐만 곱해주면 돼. 내가 알고 싶어 x니까 양변에 50을 곱해서 없애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에도 뭘 곱해야 돼? 50을 곱해야 돼. 그러므로 x는 얼마였다? 50이었다. 그래서 소금물은 얼마구나? 50이구나. 그래서 소금물의 양까지 구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 마지막 단어에서 배웠던 정비례와 반비례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마인드맵이 나와 있으니까. 자, 우리 이번 단어는 좌표평면과 그래프였어. 그래서 좌표평면에는 뭐가 있다? 순서쌍과 좌표에 대한 것도 살펴봤다. 그래서 순서쌍은 앞에 순서쌍은 점 A 그 다음 가로하고 A,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의 A는 앞에 있는 A는 누구였고 X좌표였고 뒤에는 B는 누구였다? Y좌표였다. 그래서 X좌표를 앞에다 쓰고 뒤에는 Y좌표였다. 그리고 이것들을 어디에 이 사분면 위에 나타낸 것을 뭐라고 했어? 그래프라고 했고 이 그래프는 여러 가지 값을 변하는 값을 갖는 X와 Y 즉 X값에 따라서 Y값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우리가 그래프로 살펴볼 수 있었고 순서상 X 앞에가 X고 뒤에는 Y야. 그러면 X축 가로축 먼저 X는 X축 위에 거 여기에서부터 찾아봐서 위에 Y값이 얼마냐 Y축에서 찾아서 점점 찍어가지고 순서상을 그대로 1,1 여기다 점 찍어서 나타낼 수 있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정비례 그거를 이제 연결해 본 것이 무엇이다? 그래프이다. 그래서 점점 찍은 것을 연결해서 그래프 형태로도 그려볼 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이때의 좌표축 X축은 가로로 가는 거, Y축은 세로로 가는 거, 그 순서상 A,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러한 좌표축이 그려져 있는 평면을 좌표평면이라고 하는데 좌표평면에는 총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다. 그래서 자 플러스 X축부터 앞에가 X야. X가 플러스고 그다음 Y도 플러스이면 1,4분면에 X가 마이너스고 이쪽부터는 X가 0을 넘어가게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 다음 플러스 Y축이 0보다 위에 있어서 플러스인 2분면을 2,4분면 그 다음 X가 마이너스인데 Y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되는 2분면을 3,4분면이라고 했고 그 다음 X축은 플러스인데 Y축이 마이너스인 걸 4,4분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또 나중에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에서도 4분면상에서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칭인 점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자 대칭인 점은 X축의 대칭이란 얘기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점을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접어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X축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X축은 어떻다? 값이 같을 수밖에 없겠지. X축은 같은데 Y축이 플러스에서 뭘로 바뀌었어? 마이너스로 바뀌었지. 그래서 Y축의 X축의 대칭이면 X축은 그대로고 누구만 바꾼다? Y축의 부호만 바꿔줍니다. 자 반대로 Y축의 대칭이면 Y축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야? 이 점 A를 Y축을 기준으로 접어서 똑같이 이동을 해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는 같을 거야? Y축은 같을 건데 X축이 여기는 플러스였는데 뭘로 이동하는 거야? 마이너스로 X축이 이동하겠지? 그래서 Y축은 Y는 그대로 두고 어느 축의 부호가 바뀌는구나? X축의 부호가 바뀌는구나. 자 그리고 원점에 대한 대칭은 얘를 반대쪽으로 옮겨줘야 돼. 그러면 여기로 옮겨다 보니까 X축도 뭐가 바뀌었고 부호가 마이너스가 됐고 Y축도 마이너스가 됐지 두 개 다 부호를 바꿔줘야겠네. 그래서 원점에 대한 대칭은 둘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부호를 X축, Y축 전부 다 부호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로도 잘 나오는 문제이니까 헷갈리지 말고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정비례와 반비례. 먼저 정비례와 반비례를 할 때 변수를 누구로 할 것이냐 x는 무엇이고 y는 무엇인지 찾아봐야 되고 관계식이 정비례일 때는 y는 ax꼴 또는 반비례일 때는 y는 x분의 a로서 x가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 그래서 이러한 기본식을 먼저 살펴본 뒤에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y는 ax꼴로서 이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전부 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자 그런
이 x 앞에 상수인 a 값이 2학년 때는 뭐라고 배운다고 했어? 기울기라고 해서 배웁니다. 다시 또 한번. 자, 이 a 값이 1학년 때는 a 값이 0보다 크고 작은 것만 살펴볼 건데 a 값이 0보다 크면 이렇게 원점을 지나고 어느 사분면을 1사분면과 몇 사분면을 지나는 3사분면을 지나는 직선 형태로 꼭 원점을 지나가야 돼. 그리고 이런 직선 형태로서 위로 어떻게 하는 거다? a가 0보다 클 때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그려봤어? 이 삼각형, 화살표를 그려봤지?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 형태로 그려지고, 그래서 정비례가 또한 어떻다? x축이 증가함에 따라서 x가 증가하면 y값도 덩달아 어떻게 한다? 증가한다. 증가 그래프가 이 a는 0보다 클 때입니다. 자, 그러면 또, 그 다음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한다? 얘도 동일하게 어디를 지나가?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인데 화살표가 어디로 있어? 밑으로 내려오고 있지. 그래서 오른쪽 어디로 내려간다?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무엇이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그 다음 몇 사분면을 지나간다? 2사분면과 몇 사분면? 4사분면을 모두 다 지나가고 그 다음 x값이 어떻게 함에 따라서 x값은 증가하는데 y값은 어떻게 한다? 밑으로 내려오고 있지? 감소한다. 그래서 증가하는데 감소하는 반대 결과에 있는 게 a는 0보다 작을 때이다. 그래서 두 개 이제 구분을 해보시면 되고 반비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비례는 y는 x분의 a 해가지고 x꼴이 밑에 가 있는 거 얘를 고쳐보면 a값 반비례는 제일 쉽지. 어떻게? x하고 y를 곱해보면 되니까. 그래서 x하고 y값 a인 것도 구할 수 있고 이 반비례 그래프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한 쌍의 곡선 형태이고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 절대로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x축과 y축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형태의 매끄러운 곡선인데 a가 0보다 클 때는 자, 정비례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a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한다? 1사분면과 몇 사분면을 지나게 그리면 된다.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게 그리면 되고 자, 이 a가 0보다 클 때 반비례는 반대로 오른쪽에서 어떻게?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 그래서 x값이 어떻게 함에 따라서 x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값은 어떻게 된다?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x값이 증가할 때 y값은 어떻게 된다? y값은 감소하게 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자, 그 다음 이 사분면을 지나갈 때 1사분면, 3사분면 그 다음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다? 반대로 2사분면과 정비례랑 동의합니다. 그 다음 4사분면을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래서 얘는 증가하고 증가한다. 그래서 정비례와 반비례는 증가가 조금 반대지. 그 정비례에서는 a가 0보다 작을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감소했는데 반비례는 반대로 a가 0보다 작아야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합니다. 이것만 좀 다르다는 거 체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비례와 반비례를 한번 쭉 풀어봤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잊지 말고 다시 한번 꼭 영상 보면서 복습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